여수 화양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임인제 연장을 놓고 논란입니다. 제도 연장의 소극적인 법무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급식 노동자 충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무 강도는 갈수록 세지는데 처우개선은 뒷걸음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율촌 지역이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접경 지역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접지라는 겁니다.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물고기 대신 담배를 밀수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싼 가격에 거래되는 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과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순천 모 유흥업소 방문객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밤사이 순천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중학생 1명이 양성으로 판명됐고 여수에서도 최근 순천에서 가족 모임에 참석한 2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 화양지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이제부터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제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897만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1조 2,8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숙박과 상가, 관광,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민자 유치 실적은 전체 계획의 22%인 1,795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디오션 호텔앤리조트가 1,260억 원을 투입해 274실 규모의 휴양용 콘도를 건축하기로 하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에 따라 화양지구에 2016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치 실적이 없다는 점. 중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이민제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양지구 투자 이민제는 다음 달이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기한도 만료될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이제 투자 이민제 연장 여부를 놓고 조만간 최종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그동안 금한령,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 속에서 유치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관광산업은 아마 크게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연장이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해외 자본들이 이 관광산업에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화양지구는 동북아 관광 거점 여수의 외국인 투자 적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지금 이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와 국지도 22호선 등 주요 SOC의 개통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 수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 전남본부가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을 비판했습니다. 상임고문인 장만채 전 교육감 등 전남본부 주요 관계자는 오늘 순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당헌을 어기고 원칙과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지금은 경선 시기를 저울질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섬 관련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섬학회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섬학회는 최근 여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수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포럼과 학술 발표 대회를 갖고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대한 학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천명하며 국제행사 승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섬학회는 특히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접경 지역의 개발 택지가 전남 동부권의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율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여수 지역에서는 율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와의 접경 지역 개발에 발빠르게 나섰지만 여수시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율촌 택지 개발이 제안된 것은 이미 6년 전. 주재현 의원은 순천시와 광양시에 앞서 율촌 산단 인근의 배후도시를 조성해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재, 중림, 만흥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택지 개발은 지역 내부의 인구 이동만 촉진할 뿐 실질적인 외부 인구 유입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9년 율촌 택지 개발에 대해 용역 조사한 결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의 의미는 물론 타당성과 수익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율촌지구는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 기능 외에도 대학병원 같은 공공기관 유치 입지로도 좋다며 조속한 개발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복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식이 아닌 여건상 어렵다면 인간 개발 방식으로라도 율촌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해서 여수시는 타당성은 확인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택지 개발 사업 추이와 여수시 인구 동향,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2% 정도,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 잡아도 한 2만 3천 세대가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수급의 문제, 이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율촌지구 택지 개발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 신대지구에 버금가는 율촌 택지 개발 요구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수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여수시는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관내 41곳의 건축, 토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과 이행 여부 등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재난안전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 안전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위험 요소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적발되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담배를 밀수해 들여오던 일당이 해상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잡은 물고기로 속여 들여오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공해상을 지나던 선박에 경비함정이 접근합니다. 39톤급 어획물 운반선의 창고마다 물고기 대신 담배가 수북합니다. 두 종류의 국내산 담배가 담긴 종이상자 999개와 영국산 담배 64상자, 56만 3천 갑이 넘는 양으로 시가 25억여 원어치에 달합니다. 압수된 담배에는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담배에 새겨진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원 6명이 탄 이 선박은 인천 선적으로 지난 17일 새벽 3시쯤 충남 보령항을 떠나 27시간을 항해한 뒤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담배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어기의 공해상에서 국내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함정이 검문에 나서 적발했습니다. 중국에서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는 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미상의 중국 선박을 만나 담배를 옮겨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고, 해경은 중국 선박과 연결한 브로커 조직을 쫓는 한편 관세청과 함께 해상 밀수 사범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순 광양유족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희망했습니다. 여순 광양유족회는 오늘 광양시민협, 광양시민단체 연대회의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여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여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약속이 있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소병철,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강도가 처우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도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일 노동자 충원 예산을 삭감해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점심 급식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급식실. 급식 조리사들이 뜨거운 열기 앞에서 감자전을 부칩니다. 이날 완성해야 하는 감자전은 총 300장.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배식 시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리사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무거운 기구와 음식을 계속해서 옮기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도 흔합니다. 손가락도 이어지고 제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네. 매일 급식이 3차례 이루어지는 기숙사 학교들의 경우 급식조리사 1명이 하루에 1000끼가 넘는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너무 힘들어서 여사님들이 많이 안 와요. 저식을 나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나 물건이나 혼자서 들어야 되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전남교육청은 얼마 전 180여 명의 급식조리사를 충원해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회는 추경 예산 심의에서 조리실무사 인건비 5억 2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리사 충원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작은 학교들이 많은 전남 지역의 특성상 학생 수 감소와 급식 노동자 수요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여도 80명 이하의 1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그러더라도 조리실무사는 1명이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갈수록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 그 중요성만큼이나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안 김포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제주간 운항도 추가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김포 노선이 2010년 이후 다시 열리고 7월 1일부터는 제주 노선이 추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인 하이에어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무안 김포 노선의 주 13회, 7월 1일 이후 무안 제주 노선의 주 6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